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보면 껍데기는 가라라고 굉장히 강한 명령적 어조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껍데기는 누가 봐도 부정적 시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을 가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껍데기가 뭘까요? 이거는 1960년대 시대상이랑 연관을 지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1960년대에 3.15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3.15 부정선거가 있고 이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발로 4.19 혁명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4.19 혁명의 그런 순수한 정신, 순수한 열망이 곧 좌절되게 돼요. 왜냐하면 4.19 혁명으로 민중들의 승리,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하야를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바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군사 정권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4.19 혁명의 그 정신, 순수한 정신이 좀 사라지고 있는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껍데기는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껍데기는 부정적인 거라 그랬어.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그럼 이 4월은 뭘까요? 그 4.19 혁명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4.19 혁명의 알맹이, 순수한 정신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자, 그러면 여기서 껍데기가 의미하는 거를 다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전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1960년대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6.25 전쟁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굉장히 이 시대가 냉전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굉장히 극심했던, 그죠? 이념,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굉장히 극심했던 시기였다.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의 갈등으로 인해서 냉전의 시대, 그치? 냉전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러면 여기서 껍데기는 어떤 그 3.15 부정선거에서 나타난 그런 어떤 허위와 불의, 그치? 불의, 그리고 가식, 거짓, 이런 것들이겠지. 그치? 그리고 또 아까 이데올로기의 갈등, 그리고 또 어떤 얘기도 하시냐면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은 평화통일, 자주적인 평화통일의 길이거든요. 신동엽의 다른 시에서 보면 봄은이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그 시에서 보면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남해와 북녘은 외세를 말해요. 근데 이 외세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 껍데기에는 어떤 외세의 압력, 그래서 이 외부 세력, 우리의 그 평화통일,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막고 있는 그런 외부적인 세력을 의미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 껍데기가 의미하는 모든 부정적인 것, 지금 제가 여기다가 쓴 것 이외에도 다른 부정적인 것들이 많겠죠. 그래서 허위와 불의와 가식과 거짓, 그리고 뭐 이데올로기의 갈등, 외세, 이런 것들,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이 바로 껍데기라는 시어의 의미가 될 거예요.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그럼 이 알맹이는 뭘까요? 그 4.19 혁명의 순수한 정신. 그럼 그 순수한 정신은 뭘까? 자유와 민주주의, 진실, 정의,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그 다음에 껍데기는 가라. 동학령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그럼 여기서 이 동학령 곰나루는 동학혁명, 동학농민운동이라고 저는 배웠어요. 제 시대 때는. 근데 지금은 동학혁명이라고 하죠. 그 동학혁명이 일어난 발원지가 어디예요? 웅진이라는 곳이죠. 이 웅진을 우리말로 풀이를 하면 곰나루야. 곰나루, 곰웅자에 나루 진짜야. 그래서 동학년 곰나루라는 거는 동학혁명이 일어난 그 정신, 동학혁명의 그 아우성, 그 순수한 정신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것은 가라. 긍정적인 것만 남고 부정적인 것을 가라. 그런데 여기 지금 1연과 2연에는 실제 역사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4.19 혁명이라든지 그리고 동학혁명 같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그 순수한 정신들,
남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다시, 여기서 이런 그리하여 다시라는 이런 접속어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당연히 분위기를 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독자의 주의를 환기한다, 뭐 시적 긴장감을 형성한다, 뭐 이런 말도 괜찮아요. 그래서 독자들을 확 다시 한번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독자들을 이끌고 있어요.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그럼 이곳이 어딘데? 중립의 초래청이야. 근데 이 중립의 초래청에는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 그럼 아사달 아사녀는 뭐야? 이것도 우리 역사적인 배경, 삼국유사에 보면 아사달 아사녀 설화가 나와요. 그럼 이 아사달 아사녀는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치는 거야, 일단. 그래서 아사달 아사녀가 우리 민족이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그런데 초래청이라는 거는 결혼식장, 혼례식장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왜 중립이라는 말이 붙었을까? 아마 이 중립이라는 말은 이 이념,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없는 곳,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이념을 초월한 화해의 공간을 나타내기 위해서 중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그럼 맞절이라는 이 행위는 뭘 의미할까? 아사달 아사녀, 우리 민족, 지금은 분단되어 있는 이 민족이 어떻게 할 것이다? 화해할 것이다. 화해할 것이다. 우리 민족의 화해, 그러니까 자주적인 평화 통일에 대한 염원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건 우리나라 최남단에서부터 최북단까지.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까지. 이 한반도 전체, 이 전체에 향기로운 흙가슴만 남고, 그럼 흙가슴도 당연히 순수한, 그치? 그런 순수한 정신이겠지.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근데 여기에서 쇠붙이라는 부정적인 시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왜 쇠붙이를 썼을까? 아까 저 위에서 뭐 껍데기라든지 뭐 이런 부정적인 시어를 쓰긴 썼는데, 쇠붙이라는 거의 어떤 느낌은 무기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무기? 전쟁의 수단? 그래서 이 쇠붙이는 허위와 가식과 불의와 거짓과 등등등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군사적 대립, 폭력, 이런 것들도 포함하는 시어다. 자, 그래서 향기로운 흙가슴은 여기서 긍정적인 시어죠. 그래서 이 순수한 정신만 담고 그 모든, 여기서 시적 허용 있네. 쇠붙이는 가라. 근데 이때 쇠붙이는 이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갈등으로 인한 군사적인 대립, 폭력, 이런 것을 나타낸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에 나타난 의미만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표현상의 특징은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만 하고 일단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표현상의 특징을 좀 같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행부터 보면 껍데기는 가라 했어. 뭐가 나왔죠? 명령이 나왔죠. 명령형 어미. 이 명령형 어미, 명령형 문장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으냐면 굉장히 단호하고, 그지? 단호한, 강한 그런 어조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단호한 어조는 여기서 왜 쓰였을까? 어떤 화자의 강렬한 소망이라든지 아니면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됐겠죠. 자, 그 다음에 껍데기는 마이너스라고 했잖아. 근데 껍데기가 왜 마이너스야? 어떤 때는 좋은 걸 수도 있잖아. 뭐 과일의 겉을 싸고 있는, 과일의 껍데기는 아니구나. 조개의 겉을 싸고 있는 그 껍데기. 이거는 나쁜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런데 어떤 시어를 봤을 때 그 시어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그걸 상징적 시어라고 해요. 문제에서.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 그랬을 때 별이 그냥 행성을 의미해. 행성. 그러면 그건 상징적 시어가 아니야. 그런데 별이 우리의 뭐 희망, 이런 걸 의미한다고 쳐. 그럼 희망은 긍정적인 거잖아. 이렇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의미를 형성한다. 그렇다면 그 시어는 상징적 시어를 사용한 거야. 자, 그래서
두 번째 특징, 첫 번째 명령형 어미 사용해서 단호한, 그지? 그래서 소망과 의지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상징적 시어를 사용했다, 이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에서 상징적 시어는 뭐야? 껍데기, 알맹이, 아우성 이런 것들이지, 그치? 그리고 뭐 흙가슴, 쇠붙이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상징적 시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상징적 시어들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잖아.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관계 뭐예요? 대립적이죠. 이 대조적 또는 대립적 시어를 사용한다. 그러면 대조적이거나 대립적 시어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아요? 당연히 주제를 더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죠?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고, 그리고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껍데기는 부정적인 것, 알맹이는 긍정적인 것. 그래서 대립적 시어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껍데기는 가라 계속 뭐 하고 있어? 반복하고 있지, 그치? 그래서 반복. 뭐 표현상의 특징이 엄청 많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연에서 상징적 시어 사용했고, 명령형 어미 사용했고, 대조적이고 대립적인 시어를 사용해서 주제를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고, 또 반복을 통해서 운율도 형성하고 주제도 강조하고, 그치? 그 다음에 2연으로 갈게요. 껍데기는 가라 계속 반복이야. 동학령 곰나류의 그 아우성만 살고, 아까 아우성 같은 이렇게 플러스로 표시할 수 있는 이런 시어를 상징적 시어다, 이렇게 얘기했죠. 껍데기는 가라. 자, 그 다음 3연. 그리하여 다시 강조하고 있다 그랬죠. 껍데기는 가라. 또 반복했어. 이곳은 어디라고? 중립의 초래청이라고. 근데 이 중립의 초래청은 뭐 하는 공간?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순수한 공간이라고. 그지? 그래서 이 순수한 상태의 아사달 아사녀가, 이 아사달 아사녀는 우리 설화 속의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사달 아사녀는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설화를 차용한 거죠.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자, 여기에서 또 표현상의 특징 하나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라와 백두,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대표적으로 하나하나를 찝었어. 그치? 이렇게 부분을 사용해서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표현상의 특징을 우리는 대유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유법. 네, 대유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대유법 사용됐고,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이 모든에서 뭐 나온다? 시적 허용 나온다. 시적 허용 당연히 강조를 위한 거지. 그리고 이런 쉼표들 있잖아, 이런 거 당연히 시적 긴장감을 형성해서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시 보니까 1연하고 2연하고 4연이 좀 비슷하게 생겼네. 그치? 그래서 반복과 변주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수미상관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지금 첫 연하고 마지막 연이 유사하니까 수미상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끝났어. 그러니까 어떤 시어가 플러스고 어떤 시어가 마이너스고,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시는 문학적인 어떤 문학의 미적인 속성, 특징 이런 거를 보자면 그렇게 막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낀다거나 그런 시는 아니죠. 이런 시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어떤 이 현실에 대한 일깨움을 주는 이런 시들을 현실 참여시라고 해요. 현실 참여시. 현실 참여시는 정치적인 배경에서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시예요. 이 시를 공부할 때는 절대로 이 시만 공부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시랑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신동엽 같은 작가의 시들 중에서 이런 현실 참여시가 무엇이 있냐면 이런 시가 있어요.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라는 시인데, 지금 이 시에서도 하늘은 긍정적인 시어예요. 진실. 그런데
네가 본 건 먹구름뿐이야. 네가 본 건 쇠항아리뿐이야. 그렇게 부정적인 시어들, 긍정적인 시어들 이렇게 대립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같은 목적으로 쓰여진 그런 시를 같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신동엽 시인의 산의 언덕에라는 시가 있어요. 이 산의 언덕에라는 시는 그 4.19 혁명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거든요. 그래서 그 산의 언덕에 그들의 노래가 아직도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산의 언덕에라는 건 4.19 혁명의 그 순수한 정신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리고 그 정신에 대한 예찬을 나타낸다. 자,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봄은이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이 봄은이라는 시는 처음 시작이 이래.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그럼 봄은 뭘까? 통일이야. 자주적인 평화통일. 그런데 그것은 남해나 북녘, 그러니까 외세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서 자주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들을 같이 볼만 하고요. 자, 그리고 김수영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죠. 그 김수영의 폭포라는 시, 폭포. 폭포는 고든 절벽을 두려움 없이 쏟아지는 거야. 그럼 폭포는 진실에 대한 열망, 자유, 이런 긍정적인 가치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런 폭포라는 시도 같이 볼만 하고요. 그리고 뭐 눈이라는 시도 있죠. 눈은 살아있다. 당연히 눈은 플러스야. 자, 그리고 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뭐 이런 반성적인 시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시들을 같이 공부하면 이 시를 이렇게 엮어서 문제를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